(2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혼조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한 기대와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차익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26% 하락한 반면 S&P 500 지수는 0.06%, 나스닥 지수는 0.33%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와 더불어 유로존의 산업 생산이 예상 밖의 증가를 나타내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은 0.33% 상승하며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고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0.32%, 0.67% 상승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부 등 6개 부처의 장관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내정자 6명 모두 관료를 역임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평균 연령은 59.2세로 나타났습니다. 엔화 약세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디스 산하경제연구소인 무디스 애널리티스는 엔화 약세, 원화 강세 현상은 세계 경제가 회복세 접어들었다는 신호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금통위와 옵션 만기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글로벌 증시는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죠. 유럽 증시는 이틀째 랠리를 이어간 반면 뉴욕 증시는 차익 매물의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특히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1970포인트를 회복해주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고 지수가 오르자 증권주, 금융주가 줄줄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이 상승 지켜낼 수 있을지 오늘 시장에 대한 자세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상로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글로벌 증시 차익 매물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장에서 소외받았던 나스닥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경제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다 할 경제지표 자체는 크게 없었습니다만 일단은 소매 판매가 조금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것에 좀 더 의미를 둘 수 있겠고요. 네. 나스닥 지수는 올랐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네. 다만 S&P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마감을 했다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보시더라도 5일선을 따라가고 있죠. 그만큼 강한 상승 아래 어느 정도 공포감과 다시 또 어느 정도의 욕심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안하지만서도 그래도 지수 자체는 우상향하는 것이 좀 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바마의 국정연설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경제지표라는 그 소매 판매 지수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요. 일단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0.1%가 증가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우리가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은 1월에 소득세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4.2%의 소득세가 6.2%로 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도 소매 판매는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소득세가 인상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제지표 또한 긍정적으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12월에 산업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0.7%가 증가하는 모습 나타내면서 4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더 증가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좀 더 긍정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이번 연설에서 언급이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오바마의 국정연설이 네. 중요하게 먼저 조금 보셔야 되는 점이요. 세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죠. 그만큼 네. 일단 미국의 어느 정도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가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그릴 수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서 당분간의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느냐, 그런 거에 갈림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에 베팅을 좀 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그만큼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용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아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만큼 고용 지표가 발표되는 순간은 우리가 꼭 중요하게 바라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었죠. 바로 부유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제를 인상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중산층을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좀 더 정책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부분은 바로 북한의 어느 정도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이었죠. 그런 부분 자체를 언급을 하면서 3차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오바마의 정책적인 모습까지도 드러나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천연가스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천연가스 붐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청정화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노리겠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제 세일가스 관련 주식들이 오르락내리락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지금 오바마의 발언 자체가 어제는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체적으로 환율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두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만 잘 가더라도 미국은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냉정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제약은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시장 흐름은 긍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바마의 국정 연설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어제도 지금 어느 정도 네.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왔죠. 그만큼 하향 안정세가 지속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대상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옥수수에 대한 출구 가격인데요. 네. 옥수수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가뭄이라든지 글로벌적인 세계적인 강우라고 표현을 하나요? 날씨 때문에 네. 지금 4분기에는 어닝 쇼크를 좀 가져왔는데요. 거기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해소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1분기 실적 그리고 2분기까지 마진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꾸준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연기금의 매수세 그리고 투신권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개인데요. 그만큼 지금 기관이 어느 정도의 국제 곡물 가격에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에서 추세적인 부분을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수를 할 수 있는 큰 타이밍을 준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군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분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아래에 있는 60일선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60일선 자체가 지금 탄력성이 조금 저하가 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앞서 있던 거래량 자체를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쯤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다만 지금 이 지지선 자체가 어느 정도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고 정리를 좀 할게요. 그만큼 1분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추세선 자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은 1분기에도
그렇게 실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안 오를 것이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매수가를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요. 일단 28,500원 선이죠. 그래서 지금 시초가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조금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2,000원까지 앞서 있던 갭을 이용한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7,500원을 손절선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곡물 가격 하락과 관련해서 대상에 대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AS 받아볼 종목은 대성창투라는 종목입니다. 저희가 2월 4일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도 잘 주기도 했고 양호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승 자체는 지금 네. 한 번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형태는 아니고 네. 한 4, 5일 정도 연속으로 양봉이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서는 그런 형태의 진행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600원 정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강세를 띠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의 흐름을 좀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보시면은 뭐 정치 관련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는 모습이었고, 일단은 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종목에만 추가 매수가 몰리는 상황이라서 대성창투 같은 이런 스타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750원에서 1,800원 정도는 지금 도달을 한 상태입니다만은 네. 현재 한 번 더 급등세를 타게 된다면 한 2,0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리막을 탄다든지 이런 조짐이 좀 있으면은 네. 그때는 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이 부분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매수 흐름이 강한 만큼 네. 계속해서 갖고 가시는 전략이 좋고요. 장중에 잠깐 눌림목이 나올 때는 눌림목 시 매수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네.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2,000원까지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 업종인데요. 네. 참 이 2012년도 한 해에서 가장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실망스러웠던 종목군이 역시 이 게임 종목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게임 업종의 실적이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뭐 NC소프트 같은 대표 게임주도 4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실적 자체의 그 연도별 순이익이나 뭐 아니면 영업이익을 비교해봐도 그렇게까지 나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게임 업종의 특성상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고 또 그런 부분을 최근 시장에 들어서는 그 수급 주체들이 너무 과도하게 과대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과소평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수급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끼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성장이 좀 떨어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시장이 너무 과소평가를 하는 부분이 합쳐져서 작년 한 해 가장 어려움을 줬던 업종이 게임 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제로 그 뭐 각각의 업체들 중에서 안 좋게 나오는 업체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이 전혀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런 모습들이 조금 나오면서 너무 좀 과하게 떨어졌다. 이런 종목은 지금의 주가는 너무 많이 싸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간에는 약간씩 차별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올라서는 건 아니지만은 매수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상황이 어렵다라고 해서 일절 매수가 안 들어오는 종목들도 있는데 뭐 이런 들어오는 종목, 매수가 좀 들어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공략이 좀 가능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또 지금 게임 업체들도 이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체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신규 게임에 투자를 좀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바일 게임 쪽에 좀 더 컨텐츠를 강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자구 노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좀 반영이 돼서 상황을 좀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게임주들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단기 대응 정도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정도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그 주가가 상승할 때 가장 큰 상승 요인은 역시 낙폭 과대인 만큼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차원에서 게임 업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은 좋았지만 주가 흐름은 부진했던 게임 업종 오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 하이인데요. 네. 게임 하이는 사실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실적이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 그리고 네. 또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못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실제로 그 추정치를 가지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요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실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은 주가의 흐름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죠. 그 중기적인 어떤 흐름을 보셔도 2011년도나 2012년도의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에 큰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실적은 더 좋게 나오고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자꾸만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현재로서는 그런 요소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경으로는 역시 NC소프트의 어려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넥슨의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실적이 막상 뚜껑을 열어봐도 결국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인데 시가총액은 거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그런 부분의 인식이 좀 공통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네. 강하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또 한 번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조정을 거쳤지만 다시 돌파가 나오는 형태를 봤을 때는 기관들의 매수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을 가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뭐 눌림 몫이 저점 매수하는 형태로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짧게 수익 실현을 노리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7,600원에서 7,700원 정도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8,500원 정도로 우선 단기 목표가만 세우도록 하고요. 손절 기준가도 7,0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대비 저평가돼 있고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만 단기 대응해보는 게 좋겠다. 게임 하이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봐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송총론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민혜.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업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주가가 많이 올라도 추격 매수하지 말자.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7,000개 넘게 순매수하기도 했죠. 오늘 이벤트도 많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오늘 옵션 만기일이죠. 네. 옵션 만기일 날 어제 참 기관들이 멋지게 했죠. 기관들이 선물을 매도하면서 주식을 한 3천억 정도 사면서 선물을 어제 이제 한 8천억 정도 돈을 챙기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제 외국인 또 어제 돈을 챙겼고요. 외국인과 기관을 돈을 챙겼는데 누가 돈이 깨졌느냐? 개인들이 거의 계속 개인들의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염려한 대로 그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참 안타까운 마음. 형언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의외였죠. 어제 이제 기관들이 작심했죠. 작심하면서
땡기면서 이제 기관들이 자기들 수익을 이제 최대한 챙기면서 땡겼습니다. 땡기면서 제가 이제 예상했던 대로죠. 265에서 한 200만 원 전후, 200만 원 전후에서 150만 원 전후까지 올 것이다 했는데 정확히 어제 오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아침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제 1950포인트의 극단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1950포인트 위쪽에서는 거의 콜이다. 위쪽에서는 거의 사는 모양. 위쪽에서는 장을 좋게 보고 나쁘게 밑 아래쪽에서는 나쁘게 보는 그 극단적인 모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지만 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어도 극단적인 매매를 제가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극단적인 그게 이제 선행 스팬 2거든요. 선행 스팬 2 자리에서 장 자체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자 했는데 이제 어제 지지를 하면서 주가를 땡기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데 뭐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아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어제 같은 날은 제가 그 뭐 전국민 리딩을 하고 싶더라고요. 전국민 리딩을 하고 싶은데 일단 뭐 어쨌든 주가가 여러분이 어제 그대로 기다렸으면 갖고 있는 주식이 쭉 올랐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어제도 개인들은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잘 파신 것 같아요. 잘 파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이제 오늘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참 장 자체가 뭐 그 사이 우리 그 일반 그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북한 핵 자체 이제 항시 이제 핵이 있으면 조금 빠지겠지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제 그 반대로 기관들이 그걸 노리고 이제 당겨버리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이번에 장 자체가 왜 짧은 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떴느냐 이제 그 한 45포인트 3일 동안 떴는데 그 중간에 또 음봉까지 내면서 떴느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뜰 수 있었느냐는 호가공백입니다. 호가공백. 호가공백이 지금 뭐 거래량 자체가 워낙 없어가지고 호가공백에 의한 주가의 상승을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호가공백 이제 거래 없이 주가 뜬 것들은 또 수십 개 제자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돌렸죠. 삼성전자를 마이너스에서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아침에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이제 기준선을 깼다가 좀 바로 땡기면서 삼성전자가 주도적으로 땡기면서 전체적으로 땡기는 뭐 그런 파상적인 기관의 땡김 이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좋은 모양은 절대 아닙니다. 좋은 모양은 아니고 저도 이제 많은 걸 봤는데 어제같이 이 피봇 자체를 피봇을 이렇게 저도 이제 이 오버슈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당기는 걸, 막 이만큼 크게 당기는 걸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피봇이 열흘에 한 번 정도 나가는데 나가더라도 이렇게 크게 나가는 경우는 없는데 앞으로 한 7, 8일 정도는 피봇 안에서 놀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앞으로 한 7, 8일 정도는 예측이 조금 쉬운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이제 60일이 강력하게 이제 상승을 했죠. 60일이 강력하게 이제 상승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락폭의 이제 38%짜리까지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1965 이상은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이제 10포인트 이상 오버슈팅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장 자체가 조금 주춤주춤하면서 다시 1965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요즘 굉장히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로 이제 단무지 정신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게 해야지 막 고민하고 뭐 실적이 좋다든지 추정 실적이 좋다든지 그런 거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매매하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일단 하락폭의 38% 1965포인트 자리에 다시 주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대응하기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모든 것이 사실 선물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선물에서 이제 다 그게 이제 조작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선물이 이제 서서히 이제 매물대와 있죠. 매물대와 있습니다. 매물대가 여러분 보다시피 262.50에 이제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주가가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260이죠.
260에서 이제 호가 공백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원래 그래도 이게 쉽게 갈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인위적으로 당겼는데 오늘부터는 워낙 큰 매물대, 이제 개인이 팔 수 있는 매물대인데 개인이 팔 수 있는 기회를 별로 주지 않을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에서는 장 자체를 선물하시는 분들의 강력 콜 이거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저는 이제 콜했는데 어제 콜했어요. 저 계속 이제 푸다다가 어제 이제 콜로 나갔었는데 어제 콜 저도 너무 콜 저도 한 조금 먹고 나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저도 당황스러운 그런 모양이 있는데 오늘은 콜보다는 푸드에 치중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심상치 않죠. 글로벌 증시가 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이제 힘이 좀 부딪히는 그런 모양이고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그런 모양입니다. 실적이 동반되고 주가가 상승하느냐,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상승하느냐 이렇게 볼 때 지금 뭐 유럽 글로벌 증시들이 실적이 동반되지 않고 통화량으로 인하여 그냥 밀어붙이기식이거든요. 밀어붙이기식은 언젠가는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모든 그 글로벌 증시들이 바닥에서 보시면 거의 막 51을 넘어서 65에 또 다 다가오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조금 부딪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이번에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그 사이 이제 북한의 핵의 컨트롤 리스크인데 컨트롤 리스크는 이제는 뭐 별로 시장에 영향이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 3차 가면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반대로 기관들이 이용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조금 달라질 것이다. 결론은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죠. 기관들의 이제 선물 동향 지금 이제 선물 동향만 받아도 현물 동향 같이 봐야 됩니다. 제가 기관의 선물 동향을 계속 보라고 했죠. 기관의 선물 동향을 여러분 계속 보십시오 이래 했는데 어제 이제 기관의 선물 동향에서 많은 것이 다 나왔습니다. 그 기관들이 어제 현물을 사면 선물을 고점에 팔고 수익을 챙기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기관들이 아직까지 8,000원 콜이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먹고 있어도 팔 정리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개인들이 팔 기회를 안 주고 왜 개인들의 매물이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개인들의 팔 기회를 안 주면서 이제 기관들이 8,000억을 정리를 다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관이 8,000억 정리하면서 마저 풋으로 간 그날까지는 장 자체가 크게 약한 모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301편 가까이 있을 때 또 모든 뻐꾸기들이 주가가 또 급락 나온다 할 때 제가 이제 급락 나오지 않을 것이다 했던 이유가 기관의 선물 매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식은 지금 이제 파형을 꺼보면 상승 파형과 그 하락 파형을 딱 꺼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지지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지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항 부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항 부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1960 오늘 1960포인트대에 다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잘 선명하게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목균형표를 봐서 제가 했죠. 일목균형표 이제 3일 동안 상승합니다. 근데 3일 동안 역시 선행 스팬2의 상승에서 주가가 지금 선행 스팬2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선행 스팬2가 이틀 상승 조금씩 상승합니다. 이틀 상승하는데 역시나 이제 삼성 스팬2의 상승에서 캔들 차트가 위에 있을 때 주가는 역시 강세 모양을 보이는데 어제 이제 인위적으로 보면 기준선을 이렇게 띄우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제가 볼 땐 다시 오늘 기준선은 확실하게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준선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요. MACD가 이제 골드 났습니다만 골드 자체가 영선 아래 골드이기 때문에 장 자체가 한 번 더 밑으로 눌림목을 또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OBV도 여러분 보다시피 어제 주가 그래 상승했지만 단순 호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OBV는 데드크로스 상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 자체가 다시 한번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볼 때는 장 자체는 오늘 1960포인트대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흥분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뭐 하시나 돈 못 먹었는데 못 먹은 게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302평에서 주식을 사도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 현금이 개인들이 지금 현금 없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고객의 특히 16조 5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전혀 돈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돈 갖고 있는 분들도 지금 자리에 사야 여러분 50포인트 올라가 봐야 2% 먹으려고 위험을 안는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1년 220일 동안
주식 갖고 있는 기간은요, 제가 볼 때 한 50일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버티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장이 힘듭니다. 힘들죠. 저도 요즘에 이 뭐 장이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뭐 삼성전자가 잡주도 아니고 희한하게 움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턱한 마음으로, 후련한 마음으로 우리 센 방송 보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 턱하니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청송천음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상승분을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이에 주의하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SPN파트너스 최명성 소장의 최강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추천주는 카프롬입니다. 화학 관련 회사입니다. 1969년 12월 설립되었고요.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 락탄 및 기타 화학 제품을 제조, 가공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카프로 락탐을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총 수요의 87% 나일론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효성, 코오롱, 국민연금 등으로 안정적입니다. 유보율은 2300%로 우량한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매우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리도 및 신용비율도 안정적입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간입니다. 매수가는 11,300원에서 12,500원 사이 2번 이상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4,000원이고요. 예상 수익은 약 12%가 되겠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프로 대응 전략 살펴봤고요. 오늘 이틀 전에 추천받았던 SL, AS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의 에이스 종목은 SL입니다. 제가 이틀 전 추천했던 종목인데요. 바로 매수가 대비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와서 정말로 기쁩니다.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린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SL은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로서 자동차 램프, 저양장치, 모듈 샤시 등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및 한국 GM에 납품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이 양호한 회사입니다. 유보율이 2600%로 아주 우량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틀 전 현대차, 기아차 및 자동차 부품주가 동반 상승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전체적으로 상승 중이라서 기쁩니다. 현재 SL이 매수가 대비 5에서 6% 정도 수익이면 별거 아닌 것 같으나 2년치 은행 이자입니다. 오늘부터 상승 시 일단 절반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반은 차후 상승 시 분할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5에서 10% 상승 시 절반 매도, 나머지 50% 물량은 추가 상승 여하에 따라서 3번으로 분할 매도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은 천천히 분할 매도, 상승 후 하락하는 종목은 바로 매도 후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종목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 너무 한 종목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정보주, 작전주 등을 한 종목에 올인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요. 절대로 한 종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이나 강남 부자들 공통점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기타 재테크든 1년 투자금 대비 20에서 30% 수익을 목표로 하고 20에서 30% 수익이 나오면 바로 처분한다는 말을 책이나 신문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AS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PN 파트너스 최명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 증권사별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추천 종목은 UIL. 삼성전자가 방수 기능을 올해의 전략 기능으로 채택하면서 생활 방수 부자재를 생산하는 동사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한국금융지주. 최근 증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동사의 리테일 오프라인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어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높다며 투자 의견 역시 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강원랜드. 4월 신규 영업장 부분 개장과 상반기 내 전면 개장에 따른 증설 모멘텀으로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실적 전망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43,000원 제시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송원산업. 실적을 짓누르던 원가 문제가 사라져 산화방수제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부각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끝으로 삼성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CJ-CGV. 8개 직영 상영관의 영화 티켓 가격을 1,000원 인상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유지했고 목표 주가도 5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전략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금일은 2월 옵션 만기일이고 배당 네. 관련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배당 2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매는 중립 이상의 영향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배당 권리를 위해 들어왔던 자금 중에 그동안 남아있던 2.3조 원의 매수 차익 잔고가 대부분 청산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시스 같은 경우도 콘텐고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시점에서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매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시장 상황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다시 한번 백워데이션으로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전일 같은 경우 선물 시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발견이 됐는데 지수가 상승을 하고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고 또 미결제 약정이 증가가 동반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을 해볼 때 금일 옵션 만기일은 큰 부담 없는 옵션 만기일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개선이 가시화되는 양상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만기 이후에도 긍정적인 단기 방향성에 초점을 맞춘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 UIL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금일 말씀드린 UIL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방수 기능을 올해의 전략 기능으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UIL 같은 경우가 생활방수 부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전체 MS 3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키패드 경쟁 기업의 퇴출로 단가이나 폭이 하락을 하여서 키패드 사업 부분까지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도 7.1배 수준으로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UIL을 단기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최승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2월 14일 목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승지수가 1979포인트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509포인트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샘플러스 양승모 전문위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와 금통위 중요한 두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전망과 함께 어떤 이슈가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내 계속 중국장과 대만장이 일단 휴장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로부터 이제 변동성이 이제 막바지에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결정에 대한 여부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국내 경제 지표들의 회복세 그리고 또 주변국들과의 기준금리 동결 기조에 대한 영향으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 4달 기준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 포인트는 금리 동결에 대한 여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 2월달 임시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뭐 정부 조직 개편안 등 또 각종 법안을 좀 처리할 예정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뭐 박근혜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야당이 개선을 좀 요구하는 그 여야 간의 이견이 좀 평행선을 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처리에 좀 진통이 좀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취득세 감면 또 6개월을 연장하는 이런 법안, 그러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 그러니까 이날 오늘 이제 그 표결을 좀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서울국제 건축 박람회가 오늘 개최될 예정입니다. 뭐 에너지 절감, 또 친환경 건축 자재, 또 전통 한옥 시공 자재, 뭐 여러 다양한 건축 관련 제품과 또 기술을 좀 선보일 예정이라고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어제죠. 뭐 이번 그 설 연휴 동안에 워낙에 그 건축 층간 소음 문제로 이제 뭐 방화 사건부터 살인 사건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나타났었는데 정부가 이제 내년 3월부터 이제 뭐 건축용 뭐 층간 이제 소음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뭐 정책적으로 실시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만큼 또 여기에 따른 또 관련주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뭐 다음 실적 발표 예정이 있고요. 또 파라다이스 또 실적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주간 신규 실업 수당에 대한 청구 건수 경제 지표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펩시콜라로 유명한 세계적인 식음료 업체이죠. 이제 펩시코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타나는 만큼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유로존 이제 2012년도 이제 4분기 GDP 발표, 또 일본에서도 4분기 GDP 예비치 이제 발표가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에 있어서 좀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이다. 또 혹은 변동성이 좀 불안감이 좀 많으실 것으로 좀 사료가 됩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지금 예상 지수가 1980포인트를 달리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의 이번 주 밴드를 잡아드린 게 1935포인트부터 1985포인트 이 밴드권에서 등락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서도 어제 이제 장대 양봉을 좀 보여주기는 했었지만서도 지금 시장에서는 1960포인트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지금 환율의 동향을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아무리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는 환율의 변동성이 좀 극히 제한적인 모습이었죠. 보통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 지수가 올라가면 환율은 떨어져야 되고 또 지수가 떨어지면 환율은 상승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어제는 뭐 시장에 장대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지금은 환율 안정화에 좀 도모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속히 이제 그 투자자별 일별 동향을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거래소 쪽을 오히려 더 사고 있습니다. 북한발 핵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해소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외국인들이 더 오히려 매수세가 좀 강해졌고, 또 선물 쪽 동향을 놓고 보았을 때 외국인들은 일관성 있는 매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하루는 샀다가 하루는 뭐 팔았다가 이런 이제 뭐 반복적인 등락을 좀 지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시장이 계속 대두되다 보니까 시장의 거래 대금마저도 상당폭 뭐 거의 올해 들어서 뭐 최저 수준까지도 뭐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통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라올 만큼 미리 오버슈팅된 감이 어제 있었다.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당일날에 시장을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했었지만 그 모습이 전일 나왔기 때문에 예상보다 지금 뭐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상 지수도 1985포인트 상회를 해서 출발한다면 오히려 오늘 장은 정강 후약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1985포인트 이하 구간대에서 만들어질 경우에는 단기 뭐 지수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1985포인트 중심으로 전기전자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주도주로 좀 나설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지수가 또 오버슈팅까지 나올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또 여기서 이제 주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변동성 확대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냐 혹은 금리 동결이냐에 따라서 철강, 증권, 건설 이렇게 업종 섹터들을 분명히 유심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증권주와 건설주, 금융주들이 섹터가 계속 치고 올려가지고 반대로 이제 철강업종도 업황 회복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좀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선 우리가 이제 그 급반등에 대한 기술적 의미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은 향후 주가가 밀릴 경우에는 결국엔 다시 한번 1960포인트 테스트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이 1960포인트를 이탈될 경우에는 1935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가 추가 반등은 좀 제한적이라는 걸 보았을 때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자. 이제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강조를 해드렸던 1935포인트에서 충분하게 저가 매수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옵션 만기일 당일날에 뭐 상승했을 경우에는 그 수익을 좀 즐기면서 또 기존에 갖고 있던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회복 구간으로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만약에 옵션 만기라는 이 변수의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준다면은 오히려 이 1935포인트 기준으로 저가 매수에 대한 관점 이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시장이 좀 빠른 속도로 좀 회복기에 좀 돌아서는 것을 좀 저도 원하는 모습이긴 하겠지만요. 지금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거래량과 그리고 지금 수급적인 패턴을 놓고 보았을 때 과연 1985포인트 돌파가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다. 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적으로 베팅을 하거나 혹은 매도 차익 관점으로 보는 구간은 아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편안하게 좀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옵션 만기를 좀 무사히 지나가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변수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다. 금통의 금리 결정 이후 주가 흐름 잘 살펴보자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가 많죠.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대응 전략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